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0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다양한 글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거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문학 시간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 배워본 적 있을까요? 아마 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 TV 한번 보실까요? 네, 선생님 지금 PPT 보면은 왼쪽에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똑같이 김춘수라고 하는 작가가 꽃을 위한 서시라고 하는 작품을 넣어놨어요. 이 두 개 다 우리 아마 문학 시간에 둘 다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꽃이라고 하는 작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우리 지난번 중간고사 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죠? 그쵸. 내가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겠다. 좀 더 그 꽃이라고 하는 것과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꽃을 배울 때 그 학습 활동에 있었던 꽃을 위한 서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쵸 본질에 우리가 다가가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어떤 그러한 인식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화제 혹은 하나의 소재,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대립적인 시를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문학 작품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글들에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글들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민석이 그쵸. 우리 민석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읽다 보면은 그쵸. 보다 그 화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수민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다 보면 그걸 바탕으로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지식을 형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나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그것도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다음과 같은 학습을 좀 제시를 할까 해요. 첫 번째,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 여러 글을 읽으면서 관점의 차이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김춘수의 꽃과 꽃을 위한 서식 이 두 작품 예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관점의 차이를 먼저 다뤄볼 거고요. 또 하나 동일한 화제를 여러 글을 읽으면서 형식의 차이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자료 1번 한번 보실게요. 자료 1번 보면 선생님이 가와 나라고 하는 두 가지 글을 다뤄놨어요. 근데 이거 지금 딱 봐도 뭔가 좀 많이 비슷해 보이죠? 뭐 문단 구성도 좀 비슷해 보인 것 같고 제목도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가지고 우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다룰 거는 관점 차이를 분석하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혹시 이 제목만 보고도 화제가 뭔지 파악할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우리 민지. 그쵸.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중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쵸. 둘 다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인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 관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유념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글이 이 댓글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모든 별로 구성원들과 한번 모든 분들과 토의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가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솔직히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동안 토의를 하면서 각각 가와 나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민서가 이게 아무리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하고 했지만 갑자기 축구 얘기를 꺼내면 좀 곤란해 선생님이. 내 축구보다 늦게 잘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조금 힘내서 그래도 이 글 내용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죠. 우리 수민이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약간 이쪽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추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민석이가 조금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민석이가 잠들게 겸 한번 발표해봅시다. 우선 가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와 있었죠? 그쵸. 가에서는 댓글 서비스가 댓글 서비스가 옳은 것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거가 뭐가 있었죠? 그쵸. 첫 번째, 악성 댓글에 역기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중단은 옳네요. 그쵸.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그쵸. 악성 댓글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쵸?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수민이가 조금 잘 파악을 해줬던 것 같은데, 우리 수민이가 이거 나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또 어떤 근거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갈까요? 그쵸. 여기서는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쵸? 그럼 수민이가 파악했을 때 여기서의 근거는 뭐가 있었죠? 그쵸? 첫 번째, 기존에는 이 댓글 서비스가 생성의 장이었는데 생성의 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쵸. 서비스 중단이 악플로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두 대립적인 관점이 있었고요. 이때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느 관점이 더 타당할까요? 혹시 선생님이 각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이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주호 학생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쵸. 주호 학생은 이 두 번째 그거에 되게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해버리면 어쨌든 악성 댓글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관점이 타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 두 번째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민지. 그쵸. 우리 민지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민지는 최근에 다양한 유튜브 매체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을 차단했지만 또 그 유튜브를 했던 그 인플루언서의 SNS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에는 또 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입장에 또 다른 관점을 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민석이가 또 새로운 관점을 내준 것 같은데 우리 민석이는 이거와 이걸 약간 좀 혼합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혼합해서 사실 그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논란이 심한 영상이나 어떤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그 와중에서도 어떤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악플러를 제거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혼합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생님이 제일 타당할 것 같긴 하네요. 무조건 타당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열어두자니 또 그것도 마땅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본 것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동일한 화제, 그렇죠? 서비스 중단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형식의 차이를 좀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자료 3을 달아놨을 거예요. 네, 자료 3을 보면 이것도 또한 어떤 화제는 같아요. 스포츠 뉴스에 댓글을 못 쓴다라고 하는 화제는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형식이 자료 1과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3번을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형식이 다른 글을 읽을 때는 글의 형식상의 차이와 그 효과를 자세히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여기 잠깐 밑줄 해주시고요. 네, 그러고 지금 예로 든 글의 형식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주장하는 글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서 조금 내려와 보면 반면 있죠? 반면 거기 앞에다가 하이픈, 그러니까 슬래시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주장하는 글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자료 1에 가와 나에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료 2에 나와 있는 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 3에 또 각각 주장하는 글과 그다음 기사문의 형식상의 특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살펴보면 주장하는 글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글이 전개된다.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다음 기사문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 형식상의 특징에 좀 주목을 해서 만약 이거를 똑같은 화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글로 썼을 때와 혹은 기사문으로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그 모든 구성원들과 한번 잠깐 짧게 한 5분 정도 토의해보는 시간 드릴게요. 각각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각자의 의견을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어. 그쵸.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니까 혹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잘 얘기했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주장들은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잘 얘기해줬네요. 일단 좀 발전을 시켜볼게요. 선생님 좀 돌아다 보니까 그 주어가 좀 잘 파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어 한번 발표해 줄까요? 자, 우리 가에서 가와 나 가와 나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죠? 그쵸, 아까 주어가 파악해준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 근거를 들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쵸? 근데 다만 이러한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어떤 이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관성을 띠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수용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사문이 그 자료 2번이 있었던 거죠. 주어한테 맞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어야. 그러면 이 기사문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기사하면은 육하원칙이라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에 따라서 보다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관성을 띈 글, 객관성을 띈 글, 대립적으로 각각 입맛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동일한 사제, 즉 댓글 서트 중단에 대해서 형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표현 효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글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식의 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유념해서 좀 살펴보면 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